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꼰대 근성의 의처증 환자 남편 같은 신우를 기어이 뒤집히게 만들고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고 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신우는 사람을 참 많이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심해부는 신우 같은 사람과 어떻게 사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사람을 본인 말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신우에게 얼마 전 남편과 함께 할 말 다 해버렸습니다. 신우는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솔직히 걱정보다는 통쾌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후로 신우와 아는 체도 안 하고 살아요. 신우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삽니다. 저는 성격이 까칠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농담을 하거나 장난치는 것도 잘 받아주는 성격이고요. 그리고 웬만한 일들은 좀 거슬려도 대충 넘어가는 편입니다. 근데 신우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부담스러운 존재인데 저희 사는 것에 대해 오지랖도 엄청 떨고 가스라이팅도 엄청 심했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쉬고 있을 때 신우는 매일같이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신우와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신우는 나이가 거의 막내 이모뻘 되는 사람이라 나이만으로도 부담스러운 거 있잖아요. 세대 차이가 좀 있어서 관심사도 다르고요. 신우는 막내가 대학생입니다. 일단 기혼인 여자들 모이면 아이 얘기하기 바쁘잖아요. 신우와는 육아에 대한 얘기도 하기 뭐하더라고요. 육아 경험이 있으니 제 얘기를 들어보고 조언을 해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없고 본인의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삶의 지혜를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뭔가 특이한 내용도 아니고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를 대단한 얘기인 것처럼 풀어놓는 거 장시간 듣기 참 힘들어요. 좀 상식이 모자란 듯한 논리도 가끔 펼치는데 지적해 줄 수도 없고 맞장구를 쳐주지 않으면 대꾸하기를 강요하고 너무 꼰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신우가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신우는 저희 집에 오기만 하면 살림살이와 집 정리 상태에 대해 계속 잔소리만 하다 갔어요. 냉장고 정리부터 정수기 관리, 세탁기와 건조기 관리까지 모든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별로 쓸만한 말들은 없었습니다. 그냥 듣고 넘어갔는데 신우는 본인 말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움되라고 해준 말인데 왜 듣지 않냐고 화를 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도움이 되는 말인가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신우는 어느 누구도 본인이 한 말을 잘 듣고 따라야 하고 안 들으면 본인을 무시한다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신우에게 얘기를 했고 신우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서운하게 하냐며 시댁 전체가 뒤집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신우가 한번 기어이 뒤집히면 시부모님도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별일도 아닌 것에 신우는 뒤로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결국 남편과 제가 시부모님 봐서 신우에게 사과하고 넘어갔습니다. 사과할 일도 아닌데 사과하는 것도 참 그랬지만 저에 대한 지적과 뒷담화가 더 심해진 것을 보면 신우는 그 일로 마음속에 앙금이 남았나 보더라고요. 신우는 말도 막 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제가 일을 쉬는 기간에 좀 꾸미고 나갔다 들어왔거든요. 아이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혼자 교보문고 가서 책도 좀 보고 커피 사서 청계천길 벤치에 앉아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들어오는 길에 동네 마트에서 신우와 우연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장을 보고 계산하고 같이 나왔어요. 신우는 저에게 직장 구했냐고 묻더라고요. 아니라고 했더니 직장도 안 다니면서 옷을 그렇게 입고 어딜 다녀오냐 하길래 산책도 하고 서점도 다녀왔다고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신우는 그런 곳에 가면서 뭘 그렇게 꾸미고 다녀왔냐고 거짓말 말고 사실대로 얘기하라더군요. 본인은 개방적인 사람이라 다 이해한다고요. 내가 바람이라도 났다는 건지 만약 올케가 바람이 났다 한들 신우에게 사실대로 얘기하겠어요? 어쨌든 거짓말 아니라고 얘기한 그대로라고 했더니 요즘 들어 살도 엄청 빠지고 그랬는데 사실대로 얘기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냥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했다고 했더니 아줌마가 무슨 건강을 위해 살을 빼냐고 또 사실대로 말하라고. 참 징글징글해요. 신우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올케가 바람났다고 혼자 생각하면 맞다. 나 사실 바람났다. 이 소리가 나와야 하나 봐요.
제가 다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고 신우는 의처증에 걸린 남편처럼 저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무슨 저런 옷을 입고 가냐, 치마가 너무 짧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저는 제 나이 여자들 중에서 옷을 수수하게 입는 편이에요. 정장 치마도 무릎 정도 내려오는 것이 가장 짧은 치마이고요. 한 번은 회식이 있어서 11시 좀 안 돼서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신우를 마주쳤습니다. 어디 다녀오는 것이냐 묻길래 회식이 있어서 다녀오는 길이다 했거든요. 회식에 참석했다 오는데 술 냄새가 나는 게 말이 되냐 하더군요. 또 솔직히 말해보라길래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회식 다녀오는 길 맞고 피곤하니 들어가겠다 말하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 술 한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럼 술 냄새가 나지 무슨 냄새가 날까요? 신우는 제가 닌자 거북이 같다고 혼자 말하고 혼자 깔깔거리며 웃곤 했어요. 제가 약간 거북목입니다. 저도 의식하고 있고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늘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신우는 만날 때마다 닌자 거북이라고 놀리더군요. 스트레칭 좀 해라, 운동을 해라, 땡땡아, 얘 데리고 나가서 운동 좀 시켜라. 이러는데 워킹맘인 제가 과연 운동할 시간이 있을까요? 하면 할 수도 있겠죠.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만날 때마다 닌자 거북이 같다고 놀리니 제가 표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기분 나쁘다는 티가 나면 신우는 통쾌했나 봐요. 혼자 깔깔거리며 웃더라고요. 진짜 신우는 부담스러운 꼰대라는 느낌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재수없는 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신우는 저희 집에 들어온 선물 세트 같은 것을 자주 가져갔어요. 저희 집에 왔다가 뭐가 보이면 이거 안 쓰면 줘라, 이거 안 먹으면 줘라 이래서 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대학생 둘이 있는 신우네가 저희 집보다 돈이 더 많이 들기는 하겠죠. 말로는 본인이 남편을 키운 거나 마찬가지인 누나라고 하면서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뭐 하나라도 가져가려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였네요. 외식을 하면 꼭 번갈아 가면서 식대를 냈는데 그것도 신우가 정해주는 대로였어요. 전에 내가 냈으니까 오늘은 너희가 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었는데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점점 신우가 미워 보이니 저도 치사하게 따지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입이 둘이고 신우네는 입이 넷인데 왜 똑같이 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조카들이 대학생이다 보니 외식하러 갈 때 늘 함께 오는 것은 아니었지만요. 얼마 전에 저는 참다 못해 폭발해 버렸습니다. 저희 친정오빠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어요. 그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왔던 오빠인데 준재벌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집에 선물도 엄청 들어오나 봐요. 옷 같은 경우 일반인은 쉽게 살 수 없는 것들이 들어오는데 가끔 저희 오빠를 불러서 골라가라고 해요. 저희 오빠와 남편이 체격이 비슷해서 오빠가 남편에게 가끔 이 옷 입을래? 해서 남편도 옷을 얻어 입곤 합니다. 남편은 엄청 좋아해요. 형님 덕에 비싼 옷 입어본다고 좋아하기도 하는데 덕분에 생활비에서 의류비에 지출되는 돈이 많이 줄어드니 참 좋다고도 합니다. 이걸 알게 되고 신우는 저에게 오빠에게 얘기해서 조카들 입을 옷을 얻어오라고 말하더라고요. 오빠 친한 친구이고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왔던 오빠이기는 하지만 그 오빠에게 옷 들어온 거 있냐, 좀 달라 이럴 사이는 아니거든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남편이 입은 다운 점퍼를 보고는 조카들이 브랜드를 알아봤나 봐요. 작은 조카가 그 브랜드 점퍼 사고 싶다 했다고 신우는 저에게 그런 옷 좀 빨리 얻어다 달라더군요. 신우 부부와 저희 부부 넷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볼게요. 저는 오빠에게 그런 부탁을 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빠도 자존심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신우는 그게 무슨 자존심이 걸린 문제냐더군요.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오빠가 친구에게 부탁을 쉽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친구가 와서 가져가라 하면 모를까 달라고는 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오빠 친구에게는 어차피 남아도는 옷인데 달라는 소리를 왜 못하냐더군요. 오빠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나는 오빠에게 그런 말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조카에게 그 옷을 사주시라 했더니 신우는 왜 공짜로 얻을 수 있는데 사냐고 하더군요. 공짜로 준다면 모를까 달라고 말할 수는 없는 문제라 했더니 왜 말할 수 없는 문제냐고. 정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도 너무 짜증났어요. 그리고 신우는 우리 가족 맞냐고 가족을 위해서 그런 부탁도 못 해주냐 서운하다 하더라고요. 솔직한 제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형님은 저에게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게 전부였다. 나를 감시하고 관리하려 들었고 말에 호응하지 않으면 난리치는 사람이었다. 형님은 나한테 의처증 심한 남편 같은 행동도 많이 했다. 그런데 내가 오빠에게 말할 수 있다 해도 해주고 싶겠냐? 오빠에게 말할 수도 없고 말할 수 있는 문제라 해도 형님을 위해 말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 했습니다. 신우는 얘 말하는 것 좀 보라고 내가 네 남편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남편이 누나가 키우긴 뭘 키웠냐고 하더군요. 내 첫 기억이 누나는 고등학생이었고 놀러 다니기 바쁜 사람이었고 일찍 시집 갔고 결혼 후로 누나가 결혼 생활하기 바빴지 뭔 소리냐 했습니다. 신우는 너희 둘 다 배은망덕한 것들이라고 하길래 베풀지도 않은 덕을 돌려받으려 하는 형님이 문제인 것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신우 또 기혈이 뒤집히더군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울고불고 하는데 무슨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 같았습니다. 남편이 신우에게 집에 가서 울던지 하라고 당장 나가라고 했더니 신우는 부모님과 얘기를 해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애꿎은 부모님은 왜 나오는지 남편이 시부모님께 전화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신우는 있는 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희가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시부모님은 그랬냐? 이 정도 반응이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신우와는 마주쳐도 모른 채 하고 살고 있어요. 신우 같은 사람이 지인이기만 해도 많이 힘들 텐데 가족으로 지내기 정말 힘들었네요. 신우랑은 이제 모르는 사람으로 살 것이라고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 본인도 그러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우랑 화해하고 지내더라도 신우가 기혈이 뒤집히던 말던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께 조언 부탁드릴게요. 신우가 기혈이 뒤집히는 듯한 행동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본인에게 맞춰주니 계속 그런 연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는 것이 최선인데 앞으로 스니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거라는 거 제가 권유하고 싶은 거였네요.